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임하고 5.4 질량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배우면서 이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좋은 그 물리량이기도 한데요. 이게 왜 운동량 단원에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보게 되면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질량 중심 속도하고 연결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보고 운동량 보존과 한번 엮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질량 중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 그대로 질량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의 중심이라는 게 단순히 기하학적 중심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질량의 중심점, 중앙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질량이 마치 한 점에 모인 것 같은 점으로 취급했을 때 그 점만 지탱하면은 물체 개를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아령을 고려해 볼게요. 질량이 m인 두 개의 공을 매달아 놓은 단단한 막대, 질량은 무시할 수 있는 단단한 길이 L의 막대를 생각해 볼게요. 단단한 질량을 무시한다기보다는 m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들이 질량 중심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령의 중심점, 그러니까 아령 막대의 중심점이 질량 중심점이 될 겁니다. 이때는 기하학적인 중심과 센터 오브 매스의 그 위치가, 우리가 CM이라는 게 센터 오브 매스를 줄여서 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XCM의 위치가 결국 기하학적 중심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얘를 EM과 M짜리의 어떤 공을 엮어놨다라고 길이 L로 엮어놨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가 질량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점이 질량 중심이 되는데, EM 쪽으로 옮겨간 여기를 이제 손가락으로 지탱하면은 이 물체 개를 전체 지탱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1대2로 가르는 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선생님이 EM이 아니고 오른쪽을 EM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2대1로 가르는 점이 질량 중심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질량 중심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질량의 문제가 아니고 길이와 그 질량이 큰 쪽으로 질량 중심이 옮겨간다는 사실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정량화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원점을 정의했을 때 이 원점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정의해도 되고요. 여기를 원점으로 정의해도 질량 중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질량 중심의 x값이 바뀔 뿐이지 결국 질량 중심의 위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점을 어디로 잡든 간에 질량 중심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좌표 값이 달라지는 거지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축 상에서 이 두 물체의 위치를 그 표시를 해보면 X1이라는 위치와 X2라는 위치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X1이라는 위치와 X2라는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질량 중심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합당하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분의, 2가 아니고 M1이라고 하는 것과 M2라고 하는 것을 더한 것분에 M1의 X1 그리고 M2의 X2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에 여러분들이 특수 케이스가 어느 거냐면 얘가 M이 될 때 얘가 M이 될 때거든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가 됨을 알 수 있냐면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가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됨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얘가 중점을 정의하는 방법이니까 결국 기하학적인 중점이 이제 무게중심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아령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의하는 게 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물체일 때는 이렇게 그 간단하게 질량 중심 위치를 정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세 물체라면 약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 사실 세 물체로 확장하는 건 결국 이 세 물체로 확장한 것을 두 물체로 적용했을 때 똑같이 들어맞으면 되는 건데요. 그게 여러분들 M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다 더한 것분에
m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xi라고 하는 위치의 가중치까지 곱한 값을 다 더해서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세물체 이상일 때의 질량 중심 위치를 찾는 법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물체가 된다면 M1하고 M2만 더하면 될 거고 M1, M2, M1X1과 M2X2를 더한 전체 시그마 값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세 물체가 두 물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질량 중심의 위치를 찾는 1차원 상에서의 질량 중심 위치를 찾아봤는데 당연히 2차원, 3차원으로 확장하는 건 얘를 y로만 바꾸면 될 거고 그 y로 바꾼 xcm과 ycm을 가지고 전체 2차원 상에서의 위치, 질량 중심 위치까지 정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그것까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원 상에서의 이제 질량 중심 위치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변하느냐 하는 질량 중심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게요. 결국은 x의 변화량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변화량을 정의해 볼게요. XCM의 변화량을 정의해 보면 그 XCM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CM의 프라임에서 XCM을 빼는 것이 결국은 변화량이 될 건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도 어떤 개념이 될 거냐면 M1이라고 하는 것과 M2라고 하는 것에서 M1이라고 하는 것에 X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빼기 X1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M2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X2 프라임에서 X2라는 것을 이렇게 빼주면 그걸 우리가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적어볼 거냐면 좀 더 깔끔하게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M1이라고 하는 것에 M1과 M2를 더한 것분에 M1의 델타 X1이다 라고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M2의 델타 X2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유한한 변화량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아주 짧은 변화량, 미소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어렵지 않은 게 델타를 D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D로만 바꿔주고 그 D로 바꿔준 걸 시간값으로 나눈 걸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이제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량 중심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시간값 x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얘를 뭐로 정의하는 거냐면 요 녀석을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의 정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면 1번의 속도고 이게 여러분들이 2번의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VCM이다 라고 하는 속도는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는 M1 V1 분의 M1의 V1 플러스 M2의 V2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질량 중심의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도를 정의를 하고 나면은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거부터 설명해 볼 거냐면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운동량 보존하고 엮어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걸 운동량 보존으로 엮은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은 선생님이 VCM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보게 되면 그 VCM의 프라임이라는 게 M1 플러스 M2분의 M1의 V1 프라임 M2의 V2 프라임이라는 것이 나중에서의 충돌 후에 나중에 이제 질량 중심의 위치의 질량 중심 속도의 나중값이 될 건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1V1 프라임, M1V1과 M2V2, M1V1 프라임과 M2V2가 결국은 충돌 전후의 운동량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충돌 전후에 같다라고 하는 게 운동량 보존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충돌 전후에 VCM과 VCM 프라임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모는 바뀌는 값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충돌 상황에서 VCM과 VCM 프라임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결국은 충돌 상황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인 게, 아무리 충돌하더라도 결국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개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내력만이 작용해서 상호작용할 때, 충돌 상황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의 VCM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VCM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운동량 보존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보면은 나무 판자 위에서, 매끄러운 빙판 위에 놓인 나무 판자 그 위에 아이가 이제 걸어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걸어가려면 나무 판자와 아이 사이에는 마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마찰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찰력을 구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아이가 나무 판자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나무 판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구해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무 판자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만큼 이제 아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나무 판자가 이동하고 아이가 이동하더라도 걔네들의 질량 중심의 위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전체 개 시스템에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그림으로 좀 기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량이 10kg인 나무 판자의 질량 중심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 있을 거냐면, 나무 판자의 중심점이 얘네들의 판자의 중심점이 될 겁니다. 무게 중심점. 그게 결국은 10kg의 물체가 중심점에 모여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될 거고, 2분의 L 지점에. 그리고 질량이 40kg인 아이의 질량을 편의상 질점 40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40kg의 무게가 나무 끝에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질량 중심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40과 10을 1대4로 가르는 점이 될 거고, 그 1대4로 가르는 점이 어디가 될 거냐면 전체 길이의 이제 2분의 1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분의 1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위치점이 결국은 시작할 때의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을 건데, 이 위치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가 있냐면 나무 판자의 오른쪽 끝에 가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판자의 오른쪽 끝에 가 있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위치가 결국은 어디를 1대4로 가르는 점이어야 되냐면, 요 나무 판자의 질량 중심 위치를 4대1로 가르는 점이면서 동시 조건으로 그 질량 중심의 위치가 여기 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최종 위치는 어디가 돼야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진 요 점에 40이 와 있어야 될 거고요. 나중값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만큼 떨어진 지점이 뭐가 돼 있어야 될 거냐면 10의 위치가 와 있어야 될 건데, 결국은 나무 판자의 위치가 어디로 와 있어야만 적절할 것 같냐면, 이 문제 상에서는 요렇게 나무 판자가 와 있어야만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여러분들 나무 판자의 오른쪽을 4대1로 가르는 질량 중심의 위치면서, 질량 중심의 위치는 바뀌지 않으면서 아이는 오른쪽 끝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문제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이가 얼마가 이동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을 건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나무 판자가 이동한 거리를 바로 알 수 있을 건데, 나무 판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걸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길이를, 나무 판자의 전체 길이를 일단 2등분한 다음에 5분의 4만큼 이동한 그 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m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5분의 4가 아니고
전체 5분의 4가 되겠네요. 절반 절반씩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무 판자에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델타 x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왼쪽으로 4m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편의상 선생님이 i의 질량을 m1, 편의상 얘를 m1이라고 본 거고요. 얘를 m2라고 보고 걔네들의 위치 변화를 델타 x2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구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질량 중심 위치의 정의를 이용해서 위치와 속도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명쾌하게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것도 명쾌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수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질량 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가 변하지 않아야 되냐면 질량 중심의 속도는 출발할 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질량 중심 속도가 0이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질량 중심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은 질량 중심의 위치 변화가 결국은 여러분들 0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 이 두 번째 풀인데요. 질량 중심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그 질량 중심의 위치 변화가 결국은 여러분들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M1, M2와 M1의 델타 X1이라고 하는 것과 M2의 델타 X2라고 하는 것의 합으로 주어지는 그 질량 중심 위치 변화가 결국은 분모 값이 이 전체 값이 결국은 델타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델타 XCM이 0이다라는 것의 의미겠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요 녀석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는 거냐면 요 녀석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뜻하는 바가 델타 X1이라고 하는 것과 M1의 마이너스 M2의 델타 X2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호는 반대고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 질량비의 역수비로 얘네들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질량비가 얘네들이 4대 1인데 움직이는 비는 1대 4가 되어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비가 1대 4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얘네들이 이동하는 델타 X1과 델타 X2의 절대값의 총량이 결국은 얼마여야 될 거냐면 나무 판자 위에서 아이가 걸어가는 5m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금방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델타 X1과 델타 X2의 합이 왜 절대값의 합이 0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질량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무 판자가 바라본 i의 위치를 결국 x2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걔네들의 위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얘가 뭐냐면 상대적인 위치가 선생님 정의가 뭐였냐면 x2-x1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미 거의 1장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결국은 뭐의 정의냐면 요 녀석이 델타의 x21의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x2라고 하는 것에 21이라고 하는 것에 x21이라고 하는 것에 x2라고 하는 것에 델타 값에서 마이너스에 델타 x1이라고 하는 것의 델타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가 당연히 나무 판자고 봤을 때 5m만큼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얘네들의 절대값의 합이 몇 대 몇으로 이제 나와야 되냐면 x2가 4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만 합쳐가지고 5m가 되고 얘네들의 절대량은 질량비의 역수비인 4대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당연히 이제 델타 x2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실수를 했는데 x21이라기보다는
이제 2가 바라보는 1번의 속도, 이게 여러분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부호를 따지면 그렇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선생님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그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과 엮어봤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운동량 보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의 속도, 질량 중심의 위치, 무슨 의미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